화가 자주 나는 사람은 화가 나게 하는 음식을 먹는 거고요. 짜증이 자주 나는 분은 짜증이 나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찾아오시게 되기 전에 이 설문지의 내용을 디지털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 내용이 구글 폼처럼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면밀하게 적어서 또는 기재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이런 고객용 체질 점검표라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받고 나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설문을 받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저희가 물어보게 됩니다. 섬세하게 물어보고요. 꼼꼼하게 물어보고 전후 과정들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가지, 4가지 되는 모든 항목을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음식 조절표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처방.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구분해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금지, 적당히 먹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많이 먹어야 될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해서 보통은 이제 4개 정도의 그 금지 식품이 생기게 됩니다. 뭐 여기에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4개 정도에 생기는 음식을 금지당하게 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운동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는 운동과 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큰 운동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눈 아래인지 양어깨인지 또는 간인지 등등 이런 형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 또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처방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은 드시지 않고 먹어야 되는 음식을 꼼꼼하게 챙겨 드시면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음식을 다 담아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범주에 없는 이게 일상적인 음식들 외에 혹시 드시는 음식이 있는 경우에는 컨설턴트나 큐레이터에게 물어보시고 이제 확인하셔서 드시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이 습관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피하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드시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본인 스스로가 관리가 가능하고요.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된다, 또는 어떤 음식에 의해서 내가 몸이 안 좋아졌거나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각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편차가 좀 있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음식을 바뀌었을 때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어르신이거나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거는 이제 뭐 세월을 타시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성장기의 어린이들, 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음식을 구분해서 먹게 하고 섭취하게 되면 성장기에 우리가 보면 성장 발육에 우리가 보면 저해 요소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건강하게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성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제가 가장 권하는 거는 뭐냐면 성장기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안 아프고 잘 클 수 있도록 그 음식을 조금 구분해주고 가려주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나 장년기에는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피로도가 높은 때이기 때문에 그 피로도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기에는 잔병치레라든지 만성질환에 노출이 되지 않는 예방이 되고요. 노년기에는 우리가 중병이나 또는 노년에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심각한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치매 환자 뿐만 아니라 그 만성질환으로 시달렸던 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폐증이라든지 과잉행동장애라든지 분노조절장애도 이 음식의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나타나려면 에너지가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굶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은 화가 나게 하는 음식을 먹는 거고요. 짜증이 자주 나는 분은 짜증이 나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자꾸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격이 되게 만들려면 음식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격 급한 것도 성격 급한 것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냐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냐는 그 균형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해당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성격 급하면 실수가 더 많아지고 또는 몸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몸이 빠르다 또는 일 처리가 빠르다는 것은 장점인데 이게 너무 과잉하면 몸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내가 에너지가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생년월일시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받게 되면 지금 보통은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앱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세력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차만별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체질을 해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체계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이분이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아주 섬세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업 노하우라서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거고 이제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이제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오랜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하고 임상이 필요한 내용입니다.